예,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자원직, 우리 임업경영학하고 이제 조림학 기초 이론에 대해서 좀 저와 함께 수업을 하게 될 장재영 교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선은 이제 사실 강의를 하면서 조림학하고 임업경영학을 번갈아 가면서 수업을 하는 것보다는 저의 마인드는 어떠한 부분을 일정 부분 이 산림자원 그 전공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어떠한 한 부분을 완전히 기초적인 이론과 용어화를 마스터한 다음에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도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임업경영학을 한 챕터를 다 끝내고 한 과목을 끝내고 조림학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우리가 뭐 전공자, 비전공자가 다 있지만 수업은 비전공자도 들을 수 있고 전공자는 그 말이 맞구나를 처음서부터 이제 되새기면서 하는 수업 방식이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임업경영과 조림학은 특히 임업경영학은 외우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용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그걸 따라감으로써 우리가 조림학과 같이 연결고리를 찾으면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와 이제 수업을 하면서 1년 정도 이제 그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되면 그 보게 되는 상황까지 우리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처음 기초 때는 한 50% 정도, 심화 때는 한 70% 정도, 그 다음에 문제풀이나 그 다음 뭐 기출문제 풀이를 할 때 최정점 한 100% 정도로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같이 이제 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와 1년 정도 하시면 충분히 저와 수업을 한 내용에서 100점이 나올 수 있도록 꼭 한번 다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첫 시간 임업경영학을 보고 수업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챕터당 우리가 40시간씩 기준을 잡고서 한번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강의 계획을 살펴보면 8강으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업경영의 이해 및 총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산림경영계획의 실체, 그 다음에 산림경영의 개념 및 기본 요소, 그 다음에 4강에서는 산림의 경제성 분석 및 평가, 5강에서는 우리 산림의 수확 조절, 6강에서는 산림 생장 및 측정, 그 다음에 7강에서는 우리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SFMA라는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과 우리 산림 법률 GIS, 그 다음에 8강에서는 우리 다목적 산림 경영과 기후 변화 대응, 그 다음에 우리 임업 경영학을 전체 총 정리할 수 있는 이 8강 순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8강 순은 뭐 제가 마음대로 구성한 게 아니고 전공 소적을 보고 시험 문제에 나오는 패턴에 따라 최적화될 수 있도록 이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최적화될 수 있도록 강의를 한번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 순으로 해서 우리 8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뭐 보강도 하고 뭐 실습도 하고 예제도 하고 뭐 실습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풀어본 거 시간이 이제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또 실강으로 듣는 친구들을 뭐 실습을 한다는 얘기보다는 현장과 또 업무, 이거 이제 저랑 수업을 하게 되면 뭐 공무원을 위한 수업만 하면 좀 지루하니까 현장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면서 접목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을 또 가리키고 있지만 뭐 대학에서도 가리키고 있고 또 현장에서도 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산림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고, 또한 뭐 이러한 정책적인 용역이나 보고서 같은 경우는 또 연구도 또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공무원이 되고 싶은 사람들도 해도 되고 또 되고 나서의 어떠한 그 현장 적응을 위한 가르침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강에서는 무엇을 배울까? 우리 임업경영학의 이해 및 총론인데 여기서 우리가 처음서부터 어려운 거를 이제 짚고 들어가면 좀 따라오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 이러한 임업, 산림경영, 지금 현재 임업경영이라는 말 대신 산림경영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임업경영이라는 것은 뭐 아직까지
공무원 문제의 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하시고, 사실은 제가 얘기를 하면서 임업 경영보다는 산림 경영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임업 경영의 시험 패턴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상황이 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뭐 공무원이 되고 하면 뭐 산림청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고, 이 산림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산림을 총괄하는 관청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행정부를 보면 뭐 각 부처가 있고 장관이 있는데, 우리 농수산식품부 산하가 아니고 이제 그런 청, 뭐 국방 병무청 뭐 그런 청으로 기상청식 그런 식으로 이제 산림청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우리 산림청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실질적인 거는 이제 이러한 산림 용어서부터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전공자고 비전공자고 이러한 산림 용어를 정확히 파악을 한다면 우리가 시험 문제에 모르는 문제가 나왔더라도 그걸 풀 수 있는 약간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림 용어를 차근차근 한 번씩 다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산림 통계에 대해서, 통계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통계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수치를 외우는 것보다는 트렌드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통계는 현재 2020년,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2021년 시험을 보게 되는데, 2021년 시험을 보게 되려면 현재 통계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들은 한번 살펴보고 올 10월쯤에 아마 2020년 통계 연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산림 통계는 산림 임업 통계를 확인을 하시는데, 꼭 시험 보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이 산림 통계를 수치화된 것을 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산림 통계가 가끔씩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수치가 바뀌기 때문에 항상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산림 통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한번 짚어주면서 어떤 일정한 흐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요거는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꼭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틀리면 떨어집니다. 이거 굉장히 마음 아픕니다. 시험 볼 때 알면서 떨어지면 마음 아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초적인 거 임업 경영학에 대한 총론을 시발점으로 해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1강에서는 이렇게 5가지의 챕터로 준비를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1강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도록 좀 유도를 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저랑 수업을 하시게 되면, 저는 외우라는 얘기 별로 안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조리막은 좀 외워야 할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할 수 있도록 경영학을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먼저 이해가 필요하겠구나라는 부분을 꼭 먼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보시는 임업 경영의 시험 패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뭐 기출문제,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찾아보는데 그거에 대한 해설집을 뭐 또 있다고 해서 문제지를 사서 공부를 하고 뭐 이런 부분. 근데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하기 마음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가사이버고시센터라는 게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지금까지 모든 공무원 출제 문제가 싹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봐서 정답밖에 없는데 제가 접근을 못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선생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기초 이론을 쌓고,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야. 나중에 또 우리 기출문제를 풀겠지만 그 전에 뭐 하루에 한 년도 뭐 지방직 국가직을 대상으로 해서 배운 문제만 한번 모르는 건 모르고 그냥 쭉 한번 내가 들었던 부분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필요성이 있어. 이거를 매일 하라는 부분이 아니고 뭐 잠자기 1시간 전에 한번
충분히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는 전공서적. 우리가 국어, 영어, 한국사는 서적이 있지만 출제될 부분이 너무 광범위해, 사실은. 근데 우리 전공서적인 이 경영학하고 조림학은 뿌리의 근간이 전공서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전공자라 지금 뭐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은 이 전공서적 조림학과 우리 산림경영, 지금은 이제 신고산림경영학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신고산림경영학하고 산림경영학책, 그 다음에 예전에는 신고임업경영학, 임업경영학인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함축할 수 있는 부분, 특히 임업경영학에서는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우리 신고산림경영학 책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측정학, 이 산림 측정학. 우리 산림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나무를 잰다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배우는 학문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 산림 측정학, 그 다음에 신고산림경영학, 산림 측정학, 그 다음에 우리 산림 관련 법규. 이 산림 관련 법규는 따로 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제가 또 정리를 해 드리겠지만, 요거는 우리 산림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관련 법규가 있어요. 그 법규를 보면 지금 현재 약 산림 관련 법규가 한 20개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핵심적인 거, 우리가 뭐 법을 준비하는 건 아닌데 이 시험 문제가 예전보다 나날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예전 10년 전, 15년 전 시험 문제를 보면 너무 평범하고 너무 쉬워. 다 맞을 것 같아.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변별력이 생기면서 어떻게 나오냐? 뭐 계산 문제가 이제 계속 예전에 나오지 않았던 뭐 탄소 계산이라든지 또 이러한 관련 법규 문제가 집요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림 법률도 여러분들이 한번 저와 시간을 잡고 한번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 꼭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따로 빼서 우리 산림 법규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가 결국에는 우리 임업경영학 시험 문제에 나오는 근간이 될 수 있는 전공 서적들이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저랑 수업을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사실은 영어도 단어도 외워야 되고 또 한국사도 외워야 되고 국어도 또 외워야 할 분이 엄청 많아요. 근데 여기에 임업경영학하고 조림학도 다 죄다 외우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머리에 너무 심각한 손상이 올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외우지 않고 암기하지 않고 이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와 한번 믿고 따라와 봐 주시면 우리 임업경영을 최대한 안 외우고 풀 수 있도록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 얘기하면 투자한 만큼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 유능한 선생이라도 야 이거 시험 문제 나와 이거 시험 문제 나와 한 5만 개를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그거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시험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들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20문제 중 우리 각 과목이 20문제죠. 20문제 중에서 한 16개는 서적과 평범한 뭐 조금 어렵다고 하던 문제도 한 번쯤은 수업 시간에 들을 수 있는 문제들이 한 16개, 한 80% 정도 나오고 나머지 20%는 전혀 생뚱맞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변별력을 두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지만 본인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찾아내냐라는 것은 제가 팁을 드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우리 산림자원직을 공부하니까 산림과 관련된 이슈들, 근데 그런 이슈들을 어디서 찾냐? 산림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홍보나 뭐 공고나 고시를 통해서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들어가서 매일 뭐 몇 시간씩 보라는 게 아니고 때때로 우리 뭐 화장실 갈 때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좀 화장실 가서 앉아 있으면서 우리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지금 현재 이슈가 뭐지? 기후변화구나. 이러한 산림 황폐지를 어떻게 막냐 뭐 그런 부분들 뭐 그래서 이런 세미나를 하고 뭐 기후변화가 어떻고 이런 부분들이 가리키는 것보다 내가 한번 들어서 습득하는 부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나왔을 때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한참 노력을 하겠지만 요 부분 여기서 내가 고득점을 올릴 수 있냐 목을 딱 걸고 합격을 할 수 있냐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여기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노려야 한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핵심 체크 사항을 같이 보면서 우리 시험 패턴을 한번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까 1강에서 8강을 나눈 걸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온 거를 패턴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 기존에 제가 딴 데서도 얘기했던 부분들이 계속 중첩이 돼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그래서 계속 나오는 부분 문제들은 계속 나온다. 그래서 이러한 전공 부분들은 예측을 할 수 있고 시험 문제가 나올 것 같다고 콕 집을 수가 있어. 그래서 콕 집은 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제가 나눈 게 뭐 산림 경영의 총론 및 이해, 그다음에 산림 생장, 그다음에 수학 조절, 그다음에 산림 경영 계획, 그다음에 SFM이라는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그다음에 경제성하고 평가, 요 계산하는 문제, 그다음에 산림 측정, 법률, 그다음 뭐 기타 문제 등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요 산림 경영 계획.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더라도 가장 제일 빠르게 접촉할 수 있는 것은 뭐 우리나라의 산에 대해서 경영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접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산림경영 계획에서 가장 많은 뭐 3개, 4개 정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뭐 용어들, 뭐 수학을 어떻게 하고 정책을 어떻게 하는 부분들. 또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가 경제성 및 평가예요. 요거는 뭐냐?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경제성하고 평가를 부분.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산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뭐 빗대어 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성 및 평가는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그 계산 문제를 어떻게 나오냐면 계산기를 시험 볼 때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을 하기 전에 쉽게 모두 다 계산에 집어넣어서 풀 수 있는 숫자들을 다 제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계산 문제 포기해야 돼 모르겠어 하지 말고 방법만 알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접근해서 이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변별력의 차이는 심해집니다.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일단 계산 문제가 나오면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는 해에는 커트라인이 확 내려가고 계산 문제가 또 적게 나오는 부분에서는 커트라인이 쭉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통해서 우리는 저와 함께 하면서 이 경제성 및 평가, 계산하는 부분에서는 만점을 무조건 맞도록 도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비슷하게 뭐 산림의 이해에 대해서 일반적인 총론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생장이나 수학 조절이나 측정, 법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나온다고 봅니다. 한 문제, 두 문제. 근데 특히 요즘에는 요 법률 쪽으로 많이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까다롭습니다. 법률 쪽이. 그래서 이러한 특히 우리 임업경영이나 조리막은 각 대학교에 교수님들이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림 임업경영이라서 임업경영학을 전공한 교수님이 출제하는 게 아니고 이것
이러한 부분들 임업이라는 큰 틀에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각 계획에 만약 측정을 전공한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내면 측정에 조금 쏠려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각 전공에 관련된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출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조금 편중되는 경향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대부분은 아마 이런 패턴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기타에서는 우리 통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용어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뭐 조직에 대해서도 나오고 또 GIS라는 부분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GIS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는 이 산림 정보 시스템, 이 사실은 산림 정보 시스템의 GIS는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리 정보 시스템이에요. 예전에는 산을 다니면 다 일일이 걸어서 다니고 조사도 측량기 들고 왔는데 이제는 컴퓨터 앞에서 프로그램으로 위성사진, 항공사진을 통해서 수치화된 지도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그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요즘 아주 많이 시험 문제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가 박사학위 논문을 또 GIS로 썼기 때문에 다른 누가 뭐 가리키는 것보다는 자신 있게 좀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우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좀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현 트렌드에 대해서 좀 잘 마치고 또한 이 기타 부분에 빠진 기후변화 그다음 현재 문제가 되는 기후변화의 대표적인 대응 방안이 산림을 잘 가꿔서 하는 부분. 그래서 이러한 산림 관련에 대해서 뭐 국제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그런 문제도 이제는 막 시험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연계를 해서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요 출제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각각의 아까 그 앞에 보시면 패턴, 시험 출제 경향 패턴에서 뭐 2개 문제, 3문제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우리 산림 경영 총론 및 이해에서는 우리 생산력 전개에 따른 산림 경영이라는 부분 또 우리나라의 임업 경영의 특성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기술적 특성하고 경제적 특성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 다음에 또한 우리 산림 경영의 시대적 흐름 그 다음에 산림 경영의 기준 그 다음에 우리 산림 경영의 원칙 그 다음에 산림의 생산 기간에 대해서 우리 윤벌기라는 부분이 있고 뭐 벌기령, 회기년 여러분들이 좀 듣기에 생소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소한 용어들을 좀 알아서 푸는 방법. 그 다음 또한 우리 가장 이 산림 경영학의 근간이 되었던 우리 법정림. 요즘 예전에는 이러한 법정림 부분이 항상 시험 문제 나왔는데 지금은 조금 뜸해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그 핵심적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위주로 살펴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산림의 생장의 종류, 그 다음에 산림 생장의 구성 요소, 그 다음에 인분 밀도 척도, 그 다음에 지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 인분의 구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비전공자가 듣고 있다면 인분이 뭐지, 뭐 생장이 어떤 걸까 그런 부분은 좀 낯설어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뒤에서 용어에서 다 정리를 하고 한번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할 건데 여기에서 들어오는 내용 용어들이 어렵다고 해서 진짜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수학 조절에서는 사실은 이 수학 조절은 예전에 컴퓨터가 있었던 시대하고 컴퓨터가 없었던 시대하고 그렇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뭐 계산기라든지. 그래서 예전 거를 우리 고전적 수학 조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 거를 현대적 수학 조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전적, 현대적 수학 조절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 그 현대적 수학 조절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 선형 계획 모형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볼 겁니다. 또한 우리 산림경영 계획에서는 우리 산림경영 계획 체계에 대해서 또한 우리 산림청의 우리 산림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산림기본계획, 그 다음에 지역산림계획, 그 다음에 국유림 종합계획에 대해서 따로따로 또 확인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국유림 경영의 목표가 뭐냐, 산림구획 및 산림조사를 어떻게 하냐
또 그다음에 소방경영계획 수립하고 경영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도면을 어떻게 보냐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초에서는 차근차근 타치를 해가면서 함께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요 출제 사항에서 우리 5번째 우리 SFM인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라는 우리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따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따분할 때 좀 많이 힘들겠더라도 잘 따라와 주셔야 이 부분에서도 요즘 뭐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기준 지표 그다음에 인증 제도라든지 우리 기후 변화 해박과 탄소 배출권 제도에서 많이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이해와 암기가 필요한 분이 왜냐하면 다 말로 풀어 쓰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다 그럴싸하게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다 맞는 거 얘기 같아. 그런 부분들을 잘 골라내야 되는 방법들, 그 다음에 핵심 사항들이 뭔지를 좀 살펴볼 것이고, 우리 6번째 우리 나온 패턴의 우리 경제성 및 평가에서는 주로 뭐가 나오냐? 계산식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계산식을 기존의 뭐 전공서적인가 이런 부분들은 뭐 수십 가지 공식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단 몇 가지 공식으로만 해도 모두 풀 수 있도록 한번 접근을 해볼 거예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계속 시험 문제가 나와야 한다고 여러분들은 꼭 비셔야 돼. 그 다음에 경제성 평가, 그 다음에 산림평가, 임업비율, 임지, 임목의 평가.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이 이 첫 번째 우리 기초 계산식을 기준으로 해서 모두 이어갈 수가 있어요. 다 연결고리가 있어. 그래서 이 첫 부분에 잘 배워야 돼. 이 첫 부분만 잘 알면 나머지 거는 풀지 않고 그냥 눈으로 봐도 아 이건 이렇게 풀고 저건 저렇게 풀고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 기초 계산식 보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산림 측정에 대해서는 흉고직경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무를 재는 부분인데 직경을 재야 되는데 흉고직경. 흉고에서 진다라는 거야. 즉 뭐야? 흉고라는 게 어느 부분이에요? 가슴 높이를 얘기하죠. 우리 가슴 높이에서 나무의 직경을 잰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흉고 직경. 특히 임업 경영이나 조림학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많이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서 그 말 그대로 먼저 해석을 하면 답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면 말 자체를 한번 잘 풀어서 기준점을 삼고 한번 풀어보는 학습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수고, 제적, 연령 측정, 그 다음에 수간 석회, 그 다음에 표본점 및 표진지 조사 등을 좀 확인을 해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산림 법률에서는 뭐 대표적인 산림 법률이 있는데 특히 이제 예전에 2005년도에 산림법이라는 게 2005년도에 이제 분법이 됐어. 그래서 이 산림 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조성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하고 또 우리 산림 기본법, 뭐 임촉법이라고 얘기하고 관리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의 전체적인 법령을 모두 확인을 해도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된다면 그냥 읽고 여러분들 다 했으니까 여기 시험 문제 나옵니다 하면 끝이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도와주려면 최소한 이 법률에 대해서 알고 뭐가 중요한지를 얘기를 해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법률의 가장 기본적인 건 모든 법은 제일 먼저 이 법을 왜 만들었는지, 목적이 뭔지, 목표가 뭔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법에 나오는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그 외적인 부분이 중요한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를 해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8가지의 출제 경향을 바탕으로 해서 이 출제 경향을 해서 제가 이렇게 다 찍었죠.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보고 한번 맞춰보세요. 몇 개 정도가 나오는지. 제가 감히 장담하건데 거의 다 나옵니다. 제가 앞에 빼놓은 한 두 문제 빼고 기타라는 전혀 생뚱 문제에 맞는 한 두 문제 빼고는
여기서 출제가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거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게 되냐면 전공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전공자도 할 수 있고 전공자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산림자원직을 가리키지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뭐 전기나 전자는 뭐 회로도 알고 뭘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가장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산림이기 때문에 낯설지가 않아. 단지 전문적인 용어와 습득과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그 우선이 되는 게 용어 정리이기 때문에 그 용어 정리만 잘 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우리 산림청 조직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따분한 얘기에서부터 들어가면 힘드니까 우리 산림청이 어떤 데인지 좀 확인을 하고 일단은 산림청 홈페이지는 포레스트입니다. 이 go.kr은 정부하고 kr은 한국 주소 아시죠, 다들? 산림청 조직을 이제 산림청을 들어가면 홈페이지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러한 행사 이런 부분들도 여기 뭐 산림청 도시숲 미세먼지 저감 사실은 지금 탄소 그 다음에 중국에서 날아온 예전에는 황사라 그랬는데 지금 다 미세먼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미세먼지가 뭔지 저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수업 시간에 또 계속 얘기하면 따분하고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릭을 하면서 찾아보는 거. 아, 이거 미세먼지 수분 저감하려면 뭐 어떻게 하는 거지? 무슨 수종이 좋은 거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확인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산림 정책이 지금 뭔지, 취향 복지가 뭔지 이런 부분들, 정보 공개. 이 정보 공개를 클릭을 하면 밑에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그럼 법률이 들어가면 예전에는 법제처에 들어가 다 찾아야 되는데 이 홈페이지 들어가면 산림 관련 법률하면 너무 잘 나와 있어. 들어서 클릭하면은 다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이러한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짜투리 시간에 여러분들이 클릭하면서 찾을 수 있는 방법 꼭 필요합니다. 제가 이걸 수업 시간까지 얘기를 할 정도면은 얼마나 많이 필요하다는 걸 뭐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꼭 필요해서 이렇게 산림 홈페이지 뭐 이러한 코로나19 얘기도 산림이 코로나19에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는 부분 뭐 그런 부분도 제가 한번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 드릴 시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현장 지금 사회 이슈화 산림과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우리 산림 공무원 다 여러분들 제 수업을 듣는 이유가 산림 공무원이 꿈이기 때문에 하고 있죠. 그래서 산림 공무원이 되려면 뭐 일반적으로 9급 시험, 그 다음에 7급 시험, 그 다음에 뭐 기술고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급 시험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산림자원직, 뭐 녹지조경직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9급, 7급, 그다음에 5급을 공채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경력 특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 활동을 해서 특채로 5급도 뽑을 수 있고 그다음에 경력 채용은 뭐 9급 공무원이나 뭐 연구사 그다음에 연구관이 있습니다. 연구직은 뭐 석사, 박사를 통한 사람들이 이 산림 관련 업무를 연구를 할 때 산림과학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하는 거고 또 경력 채용은 뭐 특별 채용, 경력 채용은 요걸 보시면 응시 자격은 공개 경쟁 채용은 국가공무원법상 위배되지 않는 사람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력 채용은 산림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우리 여기서 나오는 자격증 소지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산림 기사와 산림 산업 기사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보는데 이 산림 산업 기사는 2년 이상 졸업을 한 친구 3학년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거고 산림 기사는 3학년을 졸업하고 4학년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사용해서 나는 산림기사나 산업기사를 따서 그냥 졸업을 하면 되는구나 아닌데 현장에서는 이 기사 자격증은 필요가 없어. 뭐냐면 요거는 사실은 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고시로 보는 겁니다. 국가고시가 아니고 국가 자격증을 해서 산림기사, 산업기사라는 걸 내주는데 이게 산림 기술자라는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서부터 우리 현장에서 이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 산림기사나 초급을 딴 사람은 산림산업기사를 딴 사람은 산림기술자 초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경력이 쌓이면 중급이 되고 이게 경력이 쌓이면 고급이 되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건너뛰는 게 특급이 있는데 특급은 일명 산림의 최고 우리 기술사라는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 패턴으로 기술자가 되어 있는데 우리 기능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능인이라는 부분은 이 부분은 우리 초급 기술자는 우리 산림 현장을 관리 감독 하시는 분들이고 기능인이라는 우리 산림 기능인은 실질적으로 우리 산림 일을 해 주시는 분들이야. 그래서 뭐 톱을 하신다든지 뭐 산림하면 예초기를 해야 되는데 예초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자격을 따서 할 수 있는 게 이 산림 기능입니다. 그래서 산림 기능인과 산림 기술자가 하나로 세트를 묶여서 우리 현장에서 산림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볼 때도 이러한 산림기사, 산업기사, 기능인은 요거 산림기사하고 산업기사는 우리 산업인력공단에서 나오는 거로 확인을 하면 이 기능인도 마찬가지로 시험을 봐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봐서 기능인 자격증 1급을 받습니다. 그럼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 3% 정도의 가산점이 있죠. 그래서 1급 하고 기능에는 1급과 2급이 있는데 1급은 우리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보는 거고 2급은 우리 산림조합 중앙회라는 거 있는데 그 산림조합 중앙회의 분원인 산림기계훈련원 뭐 이런 데서 교육을 3주, 6주간 받으면 요 자격증을 줘요. 그럼 요 분들도 기능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능인은 1급. 그래서 1급은 산업인력공단. 우리 산림 최고가 기술사라고 관리 현장 관리는 기술사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최고봉은 기능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기능장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산림 관련 자격증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산림기사, 산업기사 뭐 요것뿐만 있는 게 아니면 산림보호기사도 있고 뭐 임상가공기사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인데 대부분 우리 산림 쪽은 이 산림기사와 산업기사를 사용해서 현장 일을 하고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지자가 볼 수 있는 경력 경쟁 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매해 뭐 한 10명 뽑을 때도 있고 20명 뽑을 때도 있어. 근데 여기는 전공자가 보기 때문에 과목도 3가지야. 세 가지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생물, 산림경영학, 그 다음에 조리막. 근데 커트라인이 뭐 90점대야. 어느 해는 제가 100점이 넘어가는 것도 본 것 같아요. 100점이 어떻게 시험 문제에 넘어갈 수 있지? 커트라인에. 왜? 자격증이 있으니까. 가산점을 보고서 하니까 여기는 뭐 90점대로 합격이 되니까 그 시험 문제가 조금 쉬운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커트라인이 제가 이렇게 쭉 봐온 결과에는 조금씩 다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커트라인이. 예전에는 뭐 5, 6년 전만 해도 80점대로 가야 합격률이 되는데 지금은 70점대도 되고 또 어떤 데는 더 낮은 데는 응시는 뭐 한 10대 명이 했는데 합격자가 없어. 그건 지금 뭐야? 가락만 아니었으면 붙었다. 일명 가락이라고 얘기를 하죠. 40점 미만이 아니었으면
붙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핀트가 안 맞을 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커트라인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 한 70점대로만 받아보면 내가 매긴 점수가 한 70점 정도면 가산점 우리 자격증을 따고 한 부분이 있으면 한 75점 그때는 내가 붙을 수 있는 희망이 보인다라고 좀 기억을 하고 내 목표치를 제가 봤을 때 한 80점이면은 거의 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서 좀 노력을 좀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산림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림청은 우리가 어떻게 산림청이 뭐 하는 조직이라고 우리나라 산림을 관리하는 조직이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 면적이 얼마가 될까? 우리 산림에서는 우리 면적, 길이, 부피, 길이는 뭐라 할까? 길이 일반적으로 우리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라고 얘기를 하죠. 면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면적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센티미터의 제곱, 미터의 제곱, 킬로미터의 제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즉 면적은 뭐야? 면적은 길이를 어떻게 해? 곱한 거야. 길이와 길이를 면적이라고 그래. 왜? 센티미터 곱하기 센티미터는 센티미터의 제곱이 되는 거고 미터 곱하기 미터는 미터의 제곱이 되고 그러니까 면적은 제곱입니다. 부피는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면적을 얘기할 때는 제곱미터라고 얘기를 하고 부피 우리 임업에서는 부피를 제적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제적. 잘 기억해 두세요. 제적. 그 다음에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면 다시 입방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입방. 입방이라는 얘기가 지금 뭐냐면 요거 미터의 세 우리 산림에서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는 미터의 세제곱을 씁니다. 그러면은 제적 1미터의 세제곱 입방은 어떻게 읽어? 그냥 1입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1입방이라고 하면은 즉 뭐야? 1미터의 세제곱이라는 거. 10입방은 10미터의 세제곱. 1입방이라는 얘기는 뭐야? 길이로 표현하면 길이 면적 부피로 표현하면 1입방. 이 1입방의 얘기는 즉 뭐야? 1m 곱하기 1m 곱하기 1m가 즉 1미터의 세제곱. 오케이? 이게 가로 세로 높이잖아. 중요한 건 여러분들 산림을 보면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산림을 이렇게 쫙 고속도로 가다 보면 어때요? 굉장히 울창하죠. 나무도 많고 뭐 굉장히 울창한데 지금 우리나라 산림 면적, 산림 부피, 제적, 입방을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 그 전에 하나 알아야 될 게 면적. 산림에서는 면적을 얘기할 때 우리 아파트 면적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지? 여러분들 아직 젊어서 시험 보고 막 아직 젊어서 아파트에 대한 관념이 없는데 나이가 이제 저처럼 들고 하면 아파트 뭐 재테크 뭐 그런 문제가 막 끼기 시작하면은 그런 단위를 보게 됩니다. 아파트는 면적을 뭐 어떻게 표현을 할까? 옛날엔 평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지금 평이란 뭐 33평대 아파트, 40평대 아파트는 한 10년 전에 얘기야. 지금은 그렇게 안 나와. 전용 면적, 공동 면적 막 이렇게 해가지고 면적 얘기를 나오는데 면적을 어떻게 무슨 단위를 써? 미터에 제곱을 쓰죠.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 근데 우리 산림에서는 우리 행안부에서는 킬로미터의 제곱을 합니다. 어니 뭐 서울시 면적을 얘기하면은 킬로미터에 몇 킬로미터의 제곱 쓰고. 근데 산림에서는 이 단위를 안 써. 미터,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뭘 쓰냐면은 헥타르라는 얘기를 씁니다. 헥타르. 그럼 1헥타가 얼마야? 1헥타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가로 100m, 세로 100m라는 얘기를 씁니다. 즉 뭐야? 1헥타는
100m 곱하기 100m. 면적이라는 여기에 헥타가 면적은 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산림에서는 헥타를 씁니다. 1헥타라는 얘기는 100m 가로 곱하기 세로 100m야. 즉 얼마? 만 미터의 제곱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알겠죠? 산림에서는 용어가 뭐다? 헥타. 헥타라고 쓴다. 근데 우리처럼 이제 저도 늙진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젊은 사람, 지금 수험 또 우리 산림지 공무원을 하시는 분들 이러한 헥타 얘기를 쓰는데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60 넘으신 어르신들은 헥타라는 얘기를 또 잘 안 써. 뭘 쓰냐면 정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1정, 2정, 3정, 4정, 5정 이 정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이 정이 뭐냐? 즉 헥타라는 얘기야. 그냥 똑같아. 1정은 1헥타, 2정은 2헥타, 10정은 10헥타라는 거야. 알겠죠? 산림에서는 단위가 뭐다? 헥타라를 쓴다 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면 우리나라 면적은 얼마 정도 될까요? 나중에 우리 통계에서 배우겠지만 한번 살짝 먼저 확인을 하고, 우리나라 면적을 우리 임업부에서는 무슨 용어를 쓴다? 헥타를 쓴다. 헥타. 그럼 우리나라 면적은 얼마입니까? 이거는 상식이야, 상식. 어디 가서 딱 얘기하면 우리나라 면적이 얼마. 근데 외우기도 쉬워. 한 번 들으면 안 까먹어. 얼마다? 천만 헥타르다. 근데 항상 이 앞에 숫자는, 이 통계와 숫자는 항상 앞에 뭐가 붙어야 돼? 이 앞에 뭐가 붙어야 돼? 뭐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고 다 앞에? 왜냐하면 야 설마 이 1000만 헥타가 정확히 진짜 1000만일까? 아니겠지. 근데 대략 1000만 헥타다. 우리나라 땅덩어리는 계속 넓어진다, 줄어든다? 우리나라 땅덩어리는 줄어들까요, 넓어질까요? 해수면이 높아져서 줄어들까요, 아니면은 간척 사업을 해서 넓힐까요? 예, 넓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험생 잘 한 번에 기억하라고 열심히 넓히고 있어서 지금 1000만 조금 넘었어. 옛날 900 얼마에 990 얼마에서 계속 늘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우연의 일치 1000만이 딱 됐어. 지금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1000만 원이에요. 제가 지도를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게 한반도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어떻게 남한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이거는 뭐냐? 38선이고 휴전선은 막 이렇게 돼 있겠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나눌 때 뭐 이쪽은 많이 주고 저쪽은 많이 줬겠어? 어떻게 대충 이렇게 나눌 때 어떻게 했겠어? 비슷하게 나눴겠죠. 그럼 결국에 북한은 얼마야? 북한은 1000만이 좀 넘대요. 근데 비슷한 면적. 그래서 둘이 합쳐서 한반도라고 하면 약 한 2000만 헥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상식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그냥 물어보고. 근데 까먹지 않잖아. 1000만이라는 거 그냥 한 번에 들어올 수 있잖아. 1000만 헥타. 중요한 건 우리나라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면적 중에 산림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온통 다 산이죠. 그럼 우리나라 산림 면적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몇 프로 정도? 약. 항상 약이라고 해야 돼. 약. 몇 퍼센트? 이제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떡하니 산림 통계로 나오면은 잘 안 알려줘. 그냥 뭐 이렇게 한번 넘어가는데, 이런 거는 그냥 한 번에 딱 듣고 기억을 해줘야 돼. 점점 이제. 우리나라 산림 면적은 약 64%다. 뭐 63점 얼마 할 거예요. 근데 약 반올림에서 64%다. 요거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러면 면적은 약 한 640만 정도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이러한 640만이 좁은 면적이에요, 넓은 면적이에요? 그렇죠, 넓은 면적이지. 그래서 그러한 넓은 면적을 관리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고 부서가 뭐다? 산림청이다. 근데 이 산림청도 한 군데서 이만한 땅덩어리, 우리 시도가 몇 개 있죠? 우리 시도가 몇 개 있어?
강원도가 있고 경상도가 있지. 경상도가 몇 개지? 2개. 그 다음에 전라도 2개. 그 다음에 충청도 2개. 또 하나 도가 제주 특별도 자치시인가? 그 제주도가 있지. 그래서 8개의 도가 있는데 크게 그 다음에 직할시도 있고 특별시도 있지만 이 많은 이 각 도의 합친 전체 면적이 640만 64%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이걸 하나로 통으로 관리를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 산림청에서 산하 뭘 주겠어? 지방을 관리할 수 있는 지방 산림청을 둡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방산림청이 지방산림청이 몇 개가 있냐? 몇 개가 있을 것 같아. 여기 뭐 써 있는 거 보면 알겠지만 어렵지 않아. 뭐 1지방청, 2지방청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쉽게 동서남북으로 나눴어. 동서남북의 뭐? 가운데. 중지방산림청이 아니야. 중부지방산림청이야. 북부지방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이렇게 돼 있다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우리 산림청은 이러한 640만 헥타르를 관리하기 위해서 산림청 산하에 지방산림청을 두고 근데 산림청이라는 게 나라 땅은 뭐야? 나라 땅. 국유. 나라 땅은 그래. 오케이 옳은 말이야. 나라 땅은 국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개인 땅은 사유지.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의 땅은 지방자치단체. 하나가 더 있어. 지방자치단체. 그거 국유지일까? 지방자치단체도. 국가공무원이 있고 지방공무원이 있습니다. 국가 땅은 국유지라고 그러고 지방정부 땅은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공유지라고 얘기해요. 제가 강원도에서 왔으니까 강원도 소유의 땅은 공유지. 제가 또 춘천에서 왔어요. 춘천 소유지 땅은 공유지라고 해요. 이게 소유 구분에 따라 나누는 거야. 누가 소유했냐. 근데 요거 2개를 합쳐서 지금 우리나라의 땅을 3개의 소유자로 구분을 하려면 국유지, 사유지, 공유지가 됩니다. 2개로 구분을 하라고 할 때가 있어. 임업통구의 연보에도 2개가 나오는데 세부적으로 3개가 돼. 근데 그 2개가 뭐야? 하나는 국유지, 사유지, 공유지를 묶어서 뭐라고 얘기해? 민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앞에서 소유 주체에 따라서 나누라 그러면 국유지, 사유지, 공유지 이걸 붙이라면 민유지. 이거는 땅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산에 대해서, 산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산림의 소유 주체별로 구분을 하라 그러면 국유지는 뭐로 바뀌겠어? 산림. 국유산으로 바뀌진 않겠지. 그러면은 국유림이 되겠죠. 사유지는 사유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유지는 공유림이 되는 거고, 이 2개를 합친 걸 뭐라고 얘기한다? 민유림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게 소유 주체에 따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통계에서. 근데 여러분들 이제는 제가 얘기한 게 시험 문제 한번 나올 때가 됩니다. 뭐냐면 제가 어디 가서나 대학 가서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도 야 내가 출제자라면 이건 시험 문제 꼭 하나 내. 이거는 근데 가르쳐주지 않으면 죽었다 깨도 못 맞춰. 근데 한 번 들으면 안 까먹어. 근데 틀리면 열받아. 뭐냐면 산림청 관할 관청이 아닌 것. 이렇게 하고 시험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산림항공본부. 두 번째, 국립수목원. 세 번째, 국립자연휴양림. 네 번째,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은 뭐야? 지리산은 뭐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지. 설악산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 국립공원관리공단. 이건 누가 관리해? 이건 누가 관리해? 산림청에서 관리해? 이게 이런 게 책에 안 나옵니다. 전공서적에. 근데 이런 걸 알아야 돼. 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절대 까먹지 않겠죠. 저랑 한번 하면. 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환경부 소속이다. 알겠죠? 야, 설악산 국립공원은 어디서 관리해? 지금까지 다 배운 거 쭉 종합해보면, 야, 산림청이 아니야?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와야 돼. 그래야 여러분과 나와 공부한 게 이런 게 나와야 딱 걸려드는 거야. 다음 중 산림청 관할 소속이 아닌 것은 첫 번째, 국립공원관리공단, 두 번째, 자연환경휴양, 수목원, 산림항공본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공원, 국립공원, 국립수목원, 자연휴양림은 비슷한 것 같아. 이 항공본부가? 야, 설마 이 항공본부는 산림만 붙은 거지? 뭐 국토부, 국토해안부에서 항공을 관리하니까 거기에 일과가 산림항공을 관리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 아니야. 산림청 소속기관에 산림항공본부가 따로 있는 겁니다. 알겠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산림청 조직을 보면 이 산림청 안에는 2관, 3국, 이과, 3팀이 있어요. 그래서 2관은 뭐냐? 기획조정관하고 국제산림협력관이 있고 각 3개의 국이 있어요. 산림, 산업, 정책, 그 다음에 산림, 복지, 산림, 보호. 이런 거는 여러분들 책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한 번에 할 때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산림, 산업, 그 다음에 산림, 복지, 산림, 보호국 이렇게 3개가 있다. 그 관은 기획조정관하고 국제산림협력관. 요거는 몰라도 돼. 근데 몰라도 되라는 건 없어. 내가 취소할게. 몰라도 되라는 건 없는데 많이 기억 안 해도 돼. 근데 요 조직은 기억을 좀 많이 해 두세요. 이런 건 아직 시험 문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나올 확률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산림청 각 산업 정책국에는 산림산업정책국에는 일자리도 있고 국유림, 사유림, 경영, 소득, 목재, 산림자원 정책과가 있고 복지국에는 정책, 도시숲, 도시숲도 산림청에서 관리를 한다라는 거. 그다음 교육, 휴양, 복지. 그다음에 보호국에는 백두대간, 수목원, 병해충, 산사태, 산불, 환경보호. 그다음에 한 개의 단이 있는데 이게 뭐냐? 남북산림협력추진단. 이게 중요합니다. 남북산림협력추진단. 여러분들 김정은하고 뭐 김정은이라고 얘기해야지. 김정은 당연히 김정은이지 나한테. 김정은하고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우리 한번 판문점에서 만났지. 만들면서 우리 남북 화해 협력을 하자. 우리는 도와주고 싶은데 북한도 받고 싶은데 주변 세계 국가에서 못하게. 왜? 지금 북한이 뭐 제재가 당했지. 원조를 못해. 제재가 되기 때문에 교육을 못해.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을 첫 번째로 시도하자는 게 뭐냐? 산림 관련해서요. 북한이 지금 황폐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황폐화라는 건 뭐야? 산림이 있는 게 훼손이 많이 됐다는 거. 우리나라는 옛날서부터 산림이 많았을까요? 조선시대까지 산림이 엄청 울창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제시대가 이 한반도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중국으로 진출을 하려고 했죠. 그때 뭐 어떻게 나무를 죄다 베가지고 뭘 만들었어? 군수물자하고 철도길, 목침을 다 만들어놨어.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 산에 있는 나무들을 깡그리 다 베가.
근데 여기에 해방 후 뭐가 터져? 6.25가 터져. 그 온 나라 살림이 어떻게 돼? 황폐화가 됩니다. 전쟁 때문이야. 약탈하고 일제 침략 약탈하고 전쟁 때문에 황폐화가 됐는데 이 전쟁으로 인한 생활이 어떻게 더 궁핍하게 되니까 땔감 나무를 사람들이 올라가서 나무를 죄다 베와. 이 세 가지가 딱 맞물리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산이 어떻게 돼? 다 벌거둥이 산이 되는데 그거를 예전 거를 조사한 데이터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 아까 헥타르 당이라는 얘기했지. 헥타르가 뭐라 그랬지? 1헥타르가 100m, 100m. 근데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축척을 얘기를 할 때 수학이나 뭘 할 때 헥타르당 인목 축척이 얼마냐 있는 거를 좀 따라서 하거든. 인목 축척이라는 건 입방을 쓴다 그랬죠. 미터의 세제곱. 지금 현재 인목 축척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산에 보면 쉽게 얘기해서 1입방이라는 거는 가로 세로 1m, 높이 1m가 하나 딱 있는 거야, 산에. 10입방이면 그게 10개가 이렇게 100m, 100m에 퍼져 있는 거야. 그 우리나라는 지금 몇 개 정도가 돼 있을 것 같아? 대략? 이런 것도 이렇게 하면서 외우면 머리에 잘 들어와.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 좀 많이 써봐. 100개가 넘어갔어. 훨씬 예전에. 150개도 넘어갔어. 지금 약 한 평균 하면 167입방이라고 그러는데 약 한 170입방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1m, 1m, 1m짜리가 100m 안에 그냥 170개가 뿌려져 있는 거야. 사실 나무는 높잖아. 그걸 이제 다 평균 잡아서 하는 거니까 170개가 뿌려져 있다고 봐. 현재. 과거 6.25 직후 얼마일 것 같아?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야 되는구나. 6.25 직후에는 얼마일 것 같아? 2입방이었답니다. 2입방.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봐. 지금까지 뭐 계산하는 거 살짝 배웠으니까 1m, 1m짜리 100m 안에 두 개가 이렇게 딱 떨어져 있을 때 우리나라 전체 평균에 두 개 뭐 이런 식이었다라는 거야. 이게 이만큼 변한 거 아니야? 우리나라가 으쌰으쌰 하자 그러면 금방 하잖아. 이거 다 뭐야? 이만큼까지 키우려고 했던 게 뭐야? 그 모태는 뭐다? 새마을,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새마을 운동. 뭐 좋고 이 시대 때 뭐 대통령이 누구 뭐 좋고 나쁘를 떠나서 잘한 건 잘한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 이 새마을 운동을 기관을 해서 그때 모든 사람들이 뭐 아기를 업고 올라가면서 이 나무를 갖다 여기다 죄다 심은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키웠어요. 우리나라 살림을.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래서 이러한 살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북 관계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관계 개선이 되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이러한 산림 협력. 그 중에 뭘까? 산림 협력. 지금 북한은 엄청 황폐화가 됐대. 그러면 산림 협력의 첫 번째가 조림이 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병해충 방제. 그래서 우리 산림청의 대장은 누구야? 산림청장님이 되시겠죠. 산림청장 밑에 산림청장 밑에 또 뭐냐면 차장이 있습니다. 청장은 별정직, 차장도 뭐 1급인데 별정직. 그래서 각각 과가 이렇게 있고 국이 이렇게 있고 요거 수목원, 과학원. 이 과학원은 뭘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연구사들이 일하는 곳이야. 우리나라 산림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곳이야. 그 다음에 지방청, 국립산림 품종관리원. 품종관리원은 뭘까? 국립산림. 우리나라 나무의 씨앗, 종자를 관리하는 거야. 산림항공본부는 불 났을 때. 산림교육원은 우리 산림 공무원들 교육이나 뭐 일반인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라는 부분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산림청, 하부 조직 중에 우리 지방산림청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지방산림청은 총 몇 개가 있다 그랬지, 우리? 5개. 동서남북, 중부. 이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동서남북 이렇게 그라 그러면 어떻게 돼? 뭐 이제 우리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우리 동서남북 그러면 이게 몇 방이야? 이게 동서남북이 몇 방입니까? 4방이 4방. 2방이는 이게 4방이라 해서 이게 4자로 써놓은 거야 사실. 2방이는 뭐야? 2방이. 2방이 방위 표시를 2방위로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 4방위로 하면 이렇게 돼요. 2방위라면 그냥 북쪽, 남쪽. 4방위라면 남북. 8방위로 하면 8방위로 하면 여기를 뭐라 그러냐? 요 자리를. 요 자리에 있으면 뭐라 그래? 요 자리. 북동. 여기는 남동. 여기는 남서, 북서. 다 보면 기준점이 북 아니면 남이잖아. 이게 2방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야. 오케이? 4방위라면 우리 양심적으로 다 산림청 조직이 동서남북 중앙에 있대. 그럼 어디 써야 되냐? 이걸 가운데 갖다 이렇게 둔다 그러면은 여기 동쪽에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강원도에 있으면 맞는데 그래. 북부는 강원도에 있어. 동부는 어디 있어야 돼? 이렇게 하면 헷갈리겠다. 그냥 다 얘기할게. 강원도에 2개가 있습니다. 강원도에 첫 번째가 북부지방관리청. 북부지방관리청이 꼭대기에 있어야 되는데 이 원주에 있어. 이것도 시험 문제 옛날에 나왔어. 각 지방청의 소재지로 틀린 것은 관할 지역이 아닌 것은 이게 나오는데 이게 나오면은 헷갈리고 외워야 되는데 외우지 맙시다. 한 번에 끝냅시다. 강원도에는 2개가 있다. 북부지방청하고 그럼 뭐가 있겠냐? 설마 남부지방청이 강원도에 있겠니? 어디 있겠니? 강원도에. 동부지방청이 강원도에 붙어 있습니다. 어느 쪽? 동해라 그러면 어디? 여름에 어디로 놀러 가? 동해 여름으로 간다 그러면 가장 큰 도시가 어디야? 강릉. 강릉에 어디? 동부지방청은 강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부는 어디에 있다? 원주에 있다. 근데 일단 북부를부터 보면 북부지방청은 북쪽을 관리하는 쪽이야. 그럼 어디? 북부지방청 밑에 산하관리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청일에서 국유림 관리소가 있어. 국유림만 관리하는. 어디 있냐? 춘천에 하나 있고 홍천에 있고 그 다음에 인제에 있고 민북지역이라서 뭐 양구, 철원, 화천 뭐 이거 합쳐놓은 데야. 다 어디야? 강원도를 위주로 합니다. 특이점. 북부지방청은 근데 경기도권을 포함하고 있다. 근데 경기도권은 딱 2개밖에 없다. 어디? 서울하고 수원밖에 없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 강원도. 강원도는 2개로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2 지방으로 나눕니다. 영동지방, 영서지방으로 나누는데 북부는 영서지방을 위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동부지방청은 어디겠어? 영동지방을 얘기합니다. 강릉. 그런데 그래서 이 북부지방청 관할 소재지, 관할 구역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춘천, 홍천, 서울, 수원, 인제, 민북. 제가 강원도 사람에서 이 용어를 이 지명을 들으면 하나도 낯설지가 않은데 그거는 저의 기준점이고 다른 분들은 많이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거 확인을 잘 해 주셔야 되고 특히 경기도는 어디다? 북부에 속하고 경기도는 2개밖에 없다. 어디? 서울하고 수원. 그 다음에 강릉 보겠습니다. 강릉 보면 우리 동부지방청이 소재지가 있는 곳으로서 강릉 국유림관리소가 있고 양양이 있고 평창하고 영월하고 정선하고 삼척하고 태백 다 강원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5개 중에 2개는 어디에 있다? 강원도. 왜 강원도에 많을까? 강원도에 지방청이 2개나 있을까? 상식적으로 왜 2개 있을까?
그러니까 산이 많아서 두 개 있는 거야.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러면은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 두 개가 있다는 얘기는 뭐야? 그만큼 산이 많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산이 많은 곳은 어디다? 강원도다. 그렇게 외워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남부지방산림청. 여러분들 남부지방산림청이라고 하면 이쪽 남쪽에 있어야 되잖아. 일반적으로. 그럼 부산, 창원 이런 데일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남부지방은 어디 있다? 경상도에 있는데 경상북도 안동에 있다. 남부는. 그거 잘 기억해야 돼. 남부는 경상북도 안동에 있어. 서부는 인천에 있어야 되고 충청도 군산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야. 그것도. 안동은 그래서 어디? 영주, 영덕, 구미, 울진, 양산 다 경상도죠? 그 다음에 중부지방은 어디 있다? 잠깐만. 남부지방은 서부지방을 봅시다. 서부지방은 어디 있다? 남원에 있다. 전라도. 그러면은 전라도에 지방산림청이 있어. 그럼 국유림관리소, 하부 국유림관리소는 다 거의 어느 지역이야? 전라도 지역이겠지? 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 그 다음에 중부지방은 어디 있다? 공주에 있다. 충청도에 있다. 충청도. 그러면은 중부지방은 관할이 다 어디야? 충청도 소관이겠지? 충주, 보은, 단양, 부여.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안 보고 지금서부터 확인을 해야 돼. 제가 도움을 조금 드립니다. 지방산림청은 몇 개가 있다? 5개. 지금 실강원 듣는 친구들이나 동영상을 듣는 친구들은 지금 혼자 중얼중얼 거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방산림청은 5개다. 어떻게? 동서남북 중부다. 근데 어디에 2개가 있다? 강원도에 있다. 강원도에 있는 데가 어디다? 북부하고 동부다. 북부는 어디에 있다? 원주에 있다. 동부는 어디에 있다? 강릉에 있다. 다만 북부는 특이점이 뭐다? 경기도를 포함하고 있다. 경기도는 어디다? 서울과 수원이다. 오케이. 북부하고 동부에 있습니다. 그럼 밑으로 내려서 남부가 있어야 돼. 남부는 어디다? 경상북도 안동이다. 오케이. 그래서 남부지방은 관할이 다 경상도 지역이다. 그 다음에 서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부는 어디다? 전라도 지역이야. 어디? 남원이다. 중부는 어디야? 충청도다. 어디? 공주다. 그렇게 꼭 기억을 해줘. 이거를 외우려고 그러면 또 까먹는데 그냥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야 돼, 그냥. 그러면서 확인을 하면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포기하면 2표가 됩니다. 이걸 여기서 표시를 하면 되겠구나. 동서남북에 있으면은 이게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부산 이쪽에 있어야, 창원 이쪽에 있어야 남부지방이 되는데 안 그래. 여기 북부, 동부가 있고 안동이 여기에 있어요. 그럼 요 지역을 관할하겠지, 남부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 그랬어? 서부인데 사실 이게 남부잖아. 잘 기억해야 돼. 이게 왜냐하면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지명은 알아. 여기 진도, 우리 남원, 순천 이런 데 갖다 놓고, 남원 이런 데 갖다 놓고 보면은 이게 전라도니까 남쪽 지방이잖아. 그래서 남부지방청이 거기 있을까? 라는 생각 헷갈리세요. 아닙니다. 절대로. 전라도 지역은 어디다? 서부다. 서부. 그 다음에 충청도 지역. 여기는 어디다? 중부다. 이게 사실은 서부로 가고 이게 밑으로 오고 이게 이렇게 가면 딱 매칭이 돼서 좀 잘 외우겠는데, 그러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가끔씩 나오는 거야. 헷갈리라고. 아는 사람만 맞히라고. 이런 게. 알겠죠? 꼭 기억을 해서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중요합니다. 가장 큰 데가 여기서 어디야? 가장 큰 지방청이 어딜까요? 가방청 지방청은 이 북부지방청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두시. 다시 북부지방청은 어디에 있다? 원주에 있다. 원주에 있는데 어디? 춘천, 홍천, 그다음에 민북지역, 양구 포함해서 민북지역하고 서울하고 수원이 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강릉에 있고 강릉, 평창, 양양, 평창, 영월, 정선, 삼척, 태백이다. 그다음 남부지방산림청은 경북하고 안동에 있고 영주, 영덕, 구미, 울진, 양산에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중부지방산림청은 충남, 공주에 있고 충주, 보은, 단양, 부여다. 그다음 서부지방산림청은 전북, 남원에 있고 정읍, 무줍, 영암, 순천, 함양이다 라는 거 기억을 꼭 해 두셔야 합니다.